안녕하십니까. 더미래 투자연구소 안봉구 팀장입니다. 자, 2024년 4월 2일 화요일 공개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에는 뭐 시장이 워낙 조용해서 한 주간 저도 쉬었습니다. 뭐 최근에는 뭐 큰 동향은 없죠. 없거니와 근데 요 며칠에 또 시장 동향이 좀 약간 동향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하죠. 예, 그렇습니다. 반도체. 자, 전일 삼성전자에서 SSD 가격을 이제 단번에 25% 인상을 이제 하겠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가,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AI 생태계 이제 서버용이죠. 예, 서버용 생태계가 회복되다 보니까, 자, 개인용이 아니라 서버용이에요. 서버용이다 보니까 이제, AI 생태계 수요의 회복에 따른 이제 SSD가 이제 수요가 갑자기 이제 많이 나타난 거예요. 자, 메모리는 이제 고대역으로 가버린 거죠. HBM으로 간 것이고, 전통 메모리는 지금 사용할 위치가 없죠. 개인 컴퓨터 외에는.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은 지금 AI 생태계가 개인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로 수요가 회복이 나타나는 그런 큰 시장 동향이 지금, 계속 형성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요. 자, 그리고 며칠 전에 MS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오픈AI가 이제 135조. 135조입니다. 며칠 전에 그 아마존 웹서비스가 우리 국내에 8조 투자한다 해서 막 우리나라 들썩했는데 135조가 8조에 몇 배예요? 몇 배입니까 대충? 대충 10몇 배 되죠. 예. 뭐 어쨌든 숫자도 중요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 굵직굵직한 이제 경쟁이 시작됐다는 것은 우리가 몸소 이제 몸소 느끼죠. 느끼야시 합니다. 예. 참 이게 그냥 귀로 듣고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 서버용에 들어가는 이제 장치들이 이제 수요가 많이 일어나니까 SSD 가격 바로 단번에 25%씩 올린다는 것은 그는 수요 회복이 아주 크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근데 지금 시장 동향은 좀 약간 과거하고 많이 다르죠. 느끼셨나요? 이건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환율이 급락하면서 경제 수출이 늘어나는 구조예요. 이게 시장 원리에 완전히 안 맞죠. 안 맞는 거예요. 수출이 잘 되는데 환율이 왜 싸지는 거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태양이 동쪽에서 나오는데 갑자기 서쪽에서 나오려. 그런 거죠. 자,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환율은 이제 달러의 영향을 크게 받는 거예요. 달러가 강세가 워낙 강세다 보니까 약세가 지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수출 부분에서 보면은 지금 딱 반도체만 수요가 크게 회복되는 돋보이는 모습이 보이고, 기타는 뭐 그렇게 크게 성장하는 모습이 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즉시 말이 뭐냐면 시장의 모든 중심이 반도체에 집중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시장 구조 형상이 좀 엇갈리게 보일 수가 있어요. 대규모 외국인들은 반도체에 집중 투자하다 보니까 환율하고 이제 투자가 이제 각자 나오는 거죠. 각자. 아무튼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으로서는. 근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엔화도 엔저가 지금 한 1년 넘게 엔저 현상 계속 지속되면서 시장은 계속 올랐잖아요. 신기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환율 따로 놀고, 이제 주수출은 이제 반도체다 보니까 반도체에 이제 투자가 또 따로 집중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저가 워낙 장기 동안 엔고에서 엔저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엔저는 일본에서는 반도체하고 뭐 수출주, 이 두 가지가 양대 산맥을 기름하면서 일본 시장 이끌어간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도 앞으로 환율이 계속 달러가 강세되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도 수혜를 많이 받습니다. 뭐 한 두 달 동안은 수출이 좀 약간 더디긴 하지만은 자동차라든가 요즘은 화장품도 부각되고 있죠. 화장품도 우리나라 대표적인 수출주잖아요. 조금 따지고 보면은 화장품 외에도 기타들이 많아요. 우리가 수출하는 상품들이. 사실은 우리나라 의류도 수출을 많이 합니다. 요즘 의류 회사들 보면 실적이 아주 좋아요. 근데 누구도 논의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AI 생태가 워낙 시장을 전부 다 시장을 이제 이게 포괄하다 보니까 다른 거는 여유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식품 회사들 사실 실적이 엄청 좋은데도 다 이렇게 그냥 묻어 가버리잖아요. 이제는 시장 경제가 모두 이제 한 가지만 이제 집중하는 거예요. AI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 이걸 이제 벗어나면은 여러분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안 팀장은 1년 전부터 AI 생태계가 우리 세계를 크게 이제 큰 변화가 이제 도래할 차례라고 제가 부단히 계속 빨리 준비하시라고 계속 말씀드렸었죠. 특히 이 2달간은 저는 AI 데이터 센터에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으로는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 이제 어떤 칩들이 들어갈 것인가. 그러니까 비교적으로 말하면은 미국에는 뭐 GPU 있으면 우리나라는 NPU가 있고 뭐 다른 데는 무슨 요즘에 뭐 DPU도 나오고 뭐 XR도 나오고 뭐 PIM도 나오고 막 반도체 종류가 억수로 많아요. 이게 AI 반도체 들어가는 거. 근데 핵심은 뭐냐면은 앞으로 이제 핵심은 뭐냐 GPU하고 NPU죠. 뭐 옆에 뭐 이게 뭐 가속기라든가 뭐 그런 것은 다 이제 AI 그 반도체 구성하기 위해서는 가속도로 이제 하는 이제 보조하는 AI 이제 칩들이죠. 칩셋에 이제 들어가는 칩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개념으로 지금 AI 반도체 칩이 형성되는 그 벤처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용어가 좀 약간 다소 헷갈리시더라도 사전 좀만 찾아보면 다 나와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지간 대학 다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알 수가 있어요. 단어가 아주 간단하니까 이게 벤처기업 도대체 어떤 기술 사용으로 AI 반도체 칩셋을 작용을 하는 것인지 반드시 봐야 됩니다. 기기 비상장 기업이라도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글로벌 모든 반도체 종합 반도체 회사들이 이런 뭔가 AI 생태계를 빨리 시장 선점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지금 이런 분야에 AI 생태계를 형성하는 새로운 반도체 개념을 억수로 많이 투자하고 있어요. 지금 투자가 많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 중에서 이제 이런 생태계를 열심히 보조 역할을 하는 건 이제 우리나라 VC 회사들이 있죠. 자, 그런 회사들이 올해부터 이제 NPU가 상장되면서 AI 데이터가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면서요. 최근에는 지금 SK하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지금 협력해서 데이터 센터에 관련 이제 투자가 지금 협상 중이에요. 지금 기사 내용이 어떻다면은 이제 SK의 NPU 사피온을 최신형 X330인가? 예, 그걸 이제 체계하려고 지금 협의하고 있답니다. 일단 통과는 됐대요. 통과는 됐대요. 이렇게 만약에 된다면은,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앞으로는요, 지금까지는 엔비디아가 주도가 하고 있다만, 지금 이런 새로운 반도체가 속속 지금 도입이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시장 경쟁이 억수로 크게 이제 펼쳐질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이 뭐냐면은, 엔비디아도 좋다. 근데 후발주자들도 지금 열심히 따라가고 있다. 그거예요. 근데 만약에 주가에서 탄력성을 본다면 후발주자가 워낙 지금 시장에서 크게 반영을 못 해주기 때문에 이게 준비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맞다. 그거죠. 저희는 6개월 동안 지금 이 포털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도 만드는 중이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랬었죠. 큰 프로젝트를 하면 크게 길게 보고 호흡하면서 천천히 준비하시라고. 그래야 이제 여러분께서 큰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시장의 큰 판도는 절대 안 변합니다. 안 변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다만 뭐가 있냐면은 이제 이 시기가 정확하게 저는 찝을 수 없죠. 정확하게 올해란 거는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밑바닥에서 조금씩 계속 형성되고 있잖아요.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인 투자는 이런 투자 행위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준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절대 단기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만약에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면은 못 삽니다, 개인들은. 물론 중간에서 뭐 조금 더 10%, 20%, 50% 먹기는 하겠지만 딱 우리가 이전에 코로나 투자할 때 저희도 그때 처음에 다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한 100% 넘게씩 먹고 다 챙기고 좋다고 한참 좋았었는데 몇 개월 지나니까 거의 종목들 평균적으로 다 10배 이상씩 갔어요. 근데 코로나 1차 끝나고 2차, 3차 생길 줄은 몰랐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제가 10년 동안 주식을 투자해 보면서 가장 몸소 많이 느낀 것은 어떤 산업 열풍이 한번 불 때는 첫 번째가 제일 화려하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히 뼈저리 알아야 돼요. 더군다나 이번에 AI 반도체가 AI 지금 데이터 센터가 지금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무조건 다 엔비디아 쓴다는 거는 장담은 없어요. 왜냐하면 MS라든가 그리고 뭐 기타 뭐 메타라든가 다 자기만의 AI 반도체 설계를 거의 완성도를 거의 가깝게 지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AMD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삼성에도 마하 1, 2 막 이런 거 이제 개발 이제 곧 양산 들어간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몰라 이제 NPU도 이제 벤처기업 NPU도 상용화
직전에 있고 5나노 양산이 들어가요. 올해부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술 사양이 벌써 이제 상용화 직전까지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데이터 센터는 이제 제일 처음에 뭡니까? 센터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현대건설하고 DRENC가 지금 그 데이터 센터에 그 뭡니까? 그 뭐지? 아마존 웹서비스의 그 이제 프로젝트 그 이제 데이터 센터 수주를 이제 청약을 했죠. 이거 청약이 아니죠. 이분 뭐라 하지? 예, 이게 그 건설 그 뭡니까? 그거 이제 수주하는 거. 지금 지금 협의 중이에요. 협의 중이고 지금 건설사들이 데이터 센터 건설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안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냉각 기술이라든가 그거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전력 기술이라든가 그러니까 현대건설에서 지금 SMR로 하잖아요. 그 미국의 이제 그 SMR 회사의 이제 설계 도움을 받아서 지금 영국도 진출하고 있고,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지금 그 주택 건설이 이제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방향을 이제 돌리는 거죠. 폴란드하고 이제 데이터 센터. 근데 데이터 센터가 워낙 많이 필요로 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그 앞으로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먼저 알 수가 있겠죠. 제가 한 두 종목 설명드릴 테니까 투자에 관련해서는 여러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SSD 하면은 처음에 제가 이거 보니까 시간 위에서도 산 것 같은데 자, 이게 신화콘덱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오늘도 10% 갖고 시간 외에도 상가였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내일 장중에 시작하면 이게 조정받을 거예요. 조정받을 가능성이 커요. 오늘 대량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내일 나중에 이제 조정받을 때 5,000원 안팎에 들어와가지고 상당히 이제 거래량이 급소할 때 그때 매지 들어가시면 돼요. 5,000원 이하에서. 자, 신화콘덱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삼성용 SSD에 그 이제 SSD 서버용 커넥터를 만드는 회사예요. 국산화를 성공해서. 기타는 그 다음에 삼성 가전에 뭐 커넥터나 그리고 모바일 충전기나 이게 삼성전자의 이 가정 이 커넥터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공급하는 이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전자제품에 이게 좀 면밀히 좀 그래서 이거 SSD에 서버용 SSD 커넥터를 만드니까 직접 연관성이 이제 수주가 크게 증가할 수가 있죠. 괜찮습니다. 한번 투자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이게 지금 기술적으로 중요하지 않더라도 뭐 대충 보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을 듯 싶습니다. 자, 이걸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고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은 TLB. 제가 이전에도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TLB 같은 경우는 자, TLB 같은 경우에는 이제 SSD에 들어가는 PCB 있잖아요. 그걸 만드는 회사예요. 얘네가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삼성 이게 3사 다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공장은 지금 베트남에 가 있고요. 베트남에서 새로운 현지 공장을 또 하나 목표로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 TLB가 또 무엇을 지금 만들고 있냐면은 현대차가 지금 SOS랩이라는 비상장 벤처 기업이 하나 있는데 이게 지금 현대차 그룹하고 자율주행용 라이다를 만드는데 그 라이다에 들어가는 PCB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협력하고 있고요.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보시로는 2022년에가 주당 순이익이 3,100원 나왔어요. 근데 2023년은 좀 많이 부진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때 뭐 반도체 수요가 워낙에 뭡니까 줄었다 보니까 올해가 또 다시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250원 나왔고요. 주당 순사산은 11,000원이고 부채는 53%, 올해 배당은 300원 줬고요. 유동 주식수가 68%입니다. 어쨌든 뭐 수치로도 뭐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반도체 그 SSD에 들어가는 반도체에 들어가는 PCB를 전문적으로 3사에 공급하니까 그러니까 삼성뿐만 아니라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요. SSD가 많이 필요로 할 거예요. 서버에 들어가는 거. 그러면 이 주가 얼마 갈지 모릅니다. 요즘은 좀 비중이 있는 기업들이 단가가 이게 코스피 좀 단가가 높은 기업들이 좀 주가가 더 잘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좀 한번 유심히 보도록 하죠. 자, 이게 지금 최근에 보면은 외국인 기관들이 열심히 지금 바닥에서 지금 매집하는 것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두 종목만 말씀드리고, 근데 그 삼성 SK만 SSD 만드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도 있어요. 한양 디지텍. 아무튼 요즘에 저 한양 그룹을 많이 얘기하는데, 한양 그룹들 좋습니다. 다 잊어먹었죠. 저 여기에서도 말씀드렸었고, 그렇죠. 이게 좀 살짝 뜨긴 했는데, 뭐, 18,000원, 19,000원, 이 요즘에서 이게 눌림목이 좀 형성되면은 좀 진입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가격을 보지 말고 앞으로 서버에 들어가는 거, 이게 지금 야네도 이제, 뭐랄까요. 삼성은 대기업이니까 야네는 중소기업이잖아요. 역시 이제 시장이 회복되면 같이 수요 많이 나타날 거예요. 어쩌면 탄력성이 더 강할 수가 있어, 이런 쪽에. 뭐 만약이죠. 그리고 한양그룹에 이런 지금 한양 디지텍이 지금 이거 하는 것이고, 한양그룹 자체가 또 이제 뭐, 다른 사업도 하고 있어요. 이제 우주항공 같은 거, 이런 사업도 있고, 여러 개 있습니다. 꽤 괜찮은 기업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S&T도 마찬가지고, 걔네도 여러 가지 사업을 종합적으로 한 그룹사잖아요. 발전소하고 뭐 여러 가지 또 사업이 있어요. 그거는 지금 하나하나 다 지적하기 뭐해서 근데 이 다 괜찮은 그룹이에요. 그리고 비츠로 같은 거. 이게 회사 단독적으로 하나면은 매출이 제한된데, 이 그룹사로 되어 있으면 매출이 끙충하고 치고 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중견 그룹들이. 그리고 매출이 잘 나온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 제안은 그렇습니다. 이 반도체는 단순히 테마가 아니에요. 시장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장 가치라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 뭐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지금의 재무 가치가 크게 중점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이라는 거는 성장을 얘기하기 때문에 성장에 그게 반영해 주는 거기 때문에 시장을 주도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계속 진행되는 한, 이 반도체가 한번 훈풍이 불면은 쉽게 안 무너집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제가 어느 가격으로 정확하게 얘기는 못 드립니다. 여러분 알아서 이제 재량껏 눌림목 들어오면은 좀 매집해 보시기 바라요. 근데 이게 SSD 반도체 부분이라도 딱 한 종목만 하세요. 이 셋 중에서 하나만. 그리고 또 하나는 전력에다 또 투자하도록 하고 원전 같은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두 이게 다른 분류이기가 하지만은 결론은 다 하나예요. 뭐예요? AI 생태계라는 거죠. 여기서 순환매 계속 돌아갈 거예요. 시장이 잠깐 쉬는 타이밍이 발생하면 제약주도 하나 넣어주면 좋겠고. 제약주도 이제 순환매가 들어가면서 앞으로 이제 내일 모레 이제 ACR 이제 미국 암연구학회가 이제 개최가 되죠. 4월 5일에. 요즘에 총선이라든지 뭐 사전 반영을 안 해주고 있네요. 근데 어쨌든 제약 바이오는 하나 넣어두는 게 좋아요. 지금 순환매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수급이 다시 들어오는 모습들이 보여요. 근데 모멘텀 없는 것은 아니죠. 뭐 여러 가지 법안도 있고 ACR도 있고 아무튼 꽤 괜찮아요. 요즘에 또 뭐 올해가 또 HLB하고 유한양행이 올해 FDA 신약이 예정되어 있어요. 이게 또 허가 나오면 좋은데 안 나오도 어쨌든 이게 나오기 직전이라도 항상 이게 뭡니까? 그런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또 제약바이오 수급이 또 서서히 들어온다고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올해 우리나라가 FDA에 이제 신약 허가 승인이 2개가 예정되어 있어요. 성인 여부가 그건 모르죠. 근데 그 전에는 계속 이제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대선 기간에 또 항암 신약제 같은 거 이런 또 항상 정치적 이슈에 있으니까 캔서 문제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의하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또 항체 신약 개발하고 막 이런 것도 또 항상 이슈죠. 이슈예요. 이게 엔비디아가 지금 이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미국에도 저도 열심히 보고 있어요. 예. 항체 신약 개발하는 이제 AI 산업에 AI 신약 개발에 관련 기업들 저도 눈뿌리지 하고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언제가 툼에 나오면 한번 사보려고. 거기에는 이제 VIP 들어오시면 나중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투자하는지. 삼성 계좌를 하나 개설해가지고, 가서 이제 해외 투자한다 하고 개설하셔서, 그 다음에 이제 원화를 이제 달러로 바꿔가지고 그냥 투자하면 돼요. 근데 세금이 좀 세요. 22%예요. 미국에 투자하면은. 수익금의 22%. 근데 미국에는 워낙 유동성이 좋아가지고요. 제가 지난번에 일주일 만에 2주 만에 일주일에 100%, 2주 만에 200% 지난번에 오르는 거 봤죠. 근데 또 떨어질 때도 또 그렇게 세게 떨어져요. 근데 미국 시장도 똑같아요. 거기도 시장이기 때문에. AI 보안 관제센터 보안 같은 거, 이것도 좀 아직은 여러분 시제 안 났다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 나중에 시제 나면은 여러분 사고 싶어도 못 사요. 어디 갔나? 자, 이런 거. 좀 사도 보세요. 예? 제가 말 때 4,300원이었었죠. 저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좀 매집해 두셔도 좋습니다. 시장 영향은 크게 안 받으니까.
그리고 정부의 클라우딩 서비스 솔루션을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벤처기업이 하나 있어요. 버렌즈 컴퍼니. 자, 이런 기업들하고. 이런 건 좀 사두셔도 돼요, 여러분. 사실 근데 단지 뭐냐면은 반드시 2, 3회 분할 매집하셔야 돼요. 한 번에 뭔가 결정하지 마시고. 뭔지 아시죠? 만약에 내가 2,000이다. 그럼 1,000만 원 먼저 사세요. 1,000만 원 사시갖고, 그 다음에 딱 진행권 치고 올라가면 그냥 1,000만 원 채먹고, 좀 한번 조정 더 들어오면, 그러면 저점 한 번 더 깨주고, 저점 한 번 더 깨고 바다로 더 들어오면 이제 분할 매집 해가지고, 어차피 가요. 갈 겁니다.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AI 데이터 센터가 워낙 지금 시장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순환매하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고자 하는 기획 거래액이 정확하다면은, 그게 이제 그거 하면 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금융 생태계가 크게 문제가 생기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분할 매집하라는 거예요. 근데 생기다더라도 AI 데이터 센터는 어차피 다 투자할 거예요. 왜냐면은 그게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시장 선점을 하기 위해서더라도 거기 금융 위기 난다고 해서 뭐 기업이 뭐 문 닫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게 그거예요. AI 데이터 센터는 누가 빨리 짓고 많이 짓고 빨리 시장을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시장 캐파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AI 데이터 센터를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열풍이 국내도 고스란하게 이제 쳐들어온다 하긴 좀 말이 좀 그네요. 우리나라에도 영향 크게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제일 처음에 데이터 센터 이제 클리어링 관계 기업들의 수혜를 많이 받겠죠. 1차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여기에 들어가는 데이터 장치 센터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부분 있긴 하지만 대부분 또 국외에서 수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반도체 수입 유통하는 기업들의 서버용. 이게 이제 실제 통합 기업들이 여기서 엄청나게 수혜를 받게 되어 있어요. 자, 세 번째. 지금 여기 들어가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보안이나 솔루션이나 그 냉각 기술 이런 것이 이제 솔루션들이 싹싹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이 뭐냐면은 여기에 뭐 아마존 웹 서비스하고 MS만 얘기하는데 뭐 세상에 딱 이 두 기업입니까? 아니잖아요. 국내 SK도 투자하고 내부도 투자하고 삼성도 LG 다 투자하고 있어요. 단지 규모가 이게 안 되는 것 뿐이니까 거기는 대형이라면 여기는 소형들도 투자하니까 시장 캐파는 형성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되는 겁니다. 되는 거예요. 그래도 뭐니 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의 3분의 2는 AI 반도체예요. 오케이. 자, 내가 하나만 딱 여러분께 공개해드렸었죠. 미래제. 제가 처음에 여기서도 한번 1차 매수하려고 공고는 했겠는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아마 안 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오케이. 그렇다면 제가 2차 매수가 200에서 안착할 때 한번 사자고 했었죠. 5,500원에서 5,000원 사이에. 그렇죠? 이제 여기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기 직전이에요. 여기서는 1차 반드시 사셔야 합니다. 202선에서는. 뭔 말인지 아시죠? 202선에서는. 이게 왜서 그러냐면 지금 이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흐름이 돼 있죠. 202선 여기에 안착만 하는 것도 상당히 싸게 잘 산 거예요. 상당히 싸게 잘 산 거예요. 잘 사진 거예요. 그냥 결론은. 근데 잘 샀는데 더 잘 산 가격보다 더 많이 떨어질 수 있냐 없냐? 있죠.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이죠. 그럼 누가 알아? 여기서 한번 사셔갖고 만약에 이 주가가 한 번 더 떨어지면 저점이 4,000원이잖아요. 시장이 패닉되면은 4,000원 이하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한 번 더 사주세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한번 사고 여기서 한번 사고 그러면 평균 다가 3,000원 중간쯤 되겠죠. 자, 그리고 이게 사피하고 리벨리온 다 투자되어 있습니다. 규모도 어마어마하게 되어 있고 이게 올해 양산도 들어가고 투자도 되어 있습니다. 모두 계획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단지 이게 이제 어느 날 어떤 식으로 시장에서 폭발해 주냐 이제 시작되느냐가 이제 그거죠. 근데 그거 정확한 시점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아마 대기업 회장도 모를걸.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는 똑똑한 척 하시면 안 돼요. 바로 사고 바로 오른다. 그런 사람이 아마 이 세상 안 태어났을 거예요. 그냥 허심하게 시장의 큰 방향은 우리 그려져 있으니까 이게 1차, 2차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년간 투자한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투자해가지고 매집 단가죠. 이게 고점 찍어 막 7,000원, 8,000원 막 치고 올라가. 그때 언제 언제가 수익 내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가 회원 가입하면 너무 늦지. 너무 늦지. 어쨌든 뭐 그때 가서도 뭐 안 팀장 제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때 가서 회원 가입하셔도 되고 그 회비 조금이라도 전략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회비 조금 전략하기 위해서 뭔가를 나중에 뭐 전략을 그거는 제일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희생하세요. 큰 걸 얻으려면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렇게 막 약간의 회비 갖다가 막 이렇게 잔머리 쓰지 말고 예.
그거는 하나 소용없습니다. 나중에 수익 챙기게 되면 그 몇십 배지, 막 몇 배, 몇십 배지 수익 나는데 뭐가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세요. 일단 AI 반도체는 제가 이거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5,500원까지 들어오면은 꼭 한번 사도 보세요. 그래가지고 최소한 1년은 들고 있어야 돼요. 1년은. 아시겠죠? 바로바로 수익 낸다는 점 그런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리벨리하고 사피온이 이제 조만간 이제 발표가 나올 거예요. 빠르면 2분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허심하게 매집해 두시갖고 기다리세요. 아시겠죠? 근데 만약이라도 시장에 뭐 금융 위기가 터졌다, 뭐 이상한 전쟁 때문에 뭐 시장이 패닉돼가지고 폭락한다. 그래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점 깨면 4,000원 이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4,000원 이하, 3,000원 중간에서 이상 한 번 더 사주시면 돼요. 패닉 되면 그냥 3,000원 가까이 한번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 가서 한 번 더 사주시면 되고, 그러면 너무 고맙지. 땡큐, 땡큐, 땡큐. 이래야 되죠. 됐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차피, 이게, 아무튼, 잘 매집하시고 주가가 본격적으로 갈 때 되면, 이왕이면 회원 가입하세요. 응? 회비 전략 하려고 하지 말고.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 SSD 가격, 삼성전자 가격이 올랐죠. 제가 그 핵심을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AI 생태계에 이제 서버가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서버용, 반도체 가격이 지금 이제 막 25% 점점 더 오를 거예요. 수요가 훨씬 많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뭐 SSD는 또 우리나라가 또 전 세계에서 최강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삼성전자도 앞으로 가격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다 수출용이잖아요. 그렇죠. 수출용이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가 또 있어요? 환율이 급락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출 증가하면서 환율도 도움이 주고, 그러면은 기업 실적은 점핑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지금 환율이 많이 떨어지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 부실해서가 아니라 달러가 너무 강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건 경제하고 크게, 물론, 시장 침체 그런 게 좀 있긴 하더라도, 근데 그런 큰 영향 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달러 강세에 따른 이제 원화가 약세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출주에서는 더 도움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시장은 지금 중심은 다 반도체에 있습니다. 뭐 기타 좀 보자면은 뭐 전력 같은 이런 것도 다 반도체 때문에 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생태계 중심을 딱 중간에 그어놓고 옆에 사다리들 있잖아요. 뭐 전력, 원전, 뭐 AI 반도체,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뭐 그리고 여러 가지 뭐 AI 그 칩셋 반도체 같은 거 있잖아요. 뭐 PIM 같은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나중에 DPU 같은 것도 나올 거예요. 이렇게 너무 전문적인 얘기 안 할게요. 이게 제가 대략 여기서 이제 준비할 것들을 공개할 수 있는 거는 다 공개해 드렸으니까 여기서 분야마다 하나씩만 딱 선택하세요. 너무 많이 사는 거는 현명한 거 아닙니다. 어차피 갈 때 되면 다 같이 가는 거니까 분산해서 잘 매집해 두시갖고, 그러니까 시장이 아무리 흔들려도 반도체는 생태계는 안 변합니다.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시장을 대응하시면 100% 뭐 얼마. 근데 이거 수익 나는 것도 어느 기간을 기준으로 보는 거, 그런 것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투자 경험이 너무 없으면 이것도 또 주식 투자하는 거 꼭 좋은 일은 아니에요. 되도록이면 경험 좀 있으시고 좀 차근하게 투자할 수 있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나는 전혀 투자 경험 없는데 안 팀장이 이게 좋다라 하더라. 그럼 내가 매집해가지고 막 1년 기다릴래. 근데 시장 변수랑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중간중간 한 번씩마다. 그렇잖아요. 뭐나 100%는 없어요. 그래서 자기만의 투자 노하우하고 같이 겸용해가지고, 그러니까 투자하시다가 정 판단이 안 갈 때는 공개 투자에서 안 팀장한테 질문하셔도 돼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여러분께, 스스럼 없이 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면은 다음 방송에서도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성공 투자 기원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